개발자의 필수 소양 과목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개발자들은 각각의 도메인 분야의 개발 영역이 있고 주로 특정 도메인 분야를 맡아서 매진하면서 개발하는 편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쓰이는 자바와 안드로이드 API들, 리눅스 커널 개발자라면 OS에 대한 지식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혹은 BSP, AI 개발자라면 파이썬과 딥러닝 분야, 서버 개발자라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혹은 노드.j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등 도메인에 따라 사용하는 주 언어와 프레임워크, 학습 분야, 심지어 IDE 종류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평생 한 도메인에만 종사하는 개발자 분들도 있으십니다. 과연 자기의 도메인에서만 쓰이는 것만 열심히 갈고 닦는 게 맞을까요? 물론 회사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한 도메인에 머물거나 이곳저곳 다양한 도메인을 경험하는 개발자들이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소프트웨어는 점차 빠르게 변화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도메인 분야에서의 업무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도메인 분야가 바뀐다면 그때그때마다 당장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를 스터디하며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도메인이 바뀐다고 그 도메인이 바뀐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역적으로 도메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분야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면서 필수 소양 과목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제목에 쓰여져 있듯이 저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공학이 그 소양 과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알고리즘입니다.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잘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현하는 것에 대해 막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역량이 더 강화되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요구사항이 주어질 때 막힘없이 구현해내며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최적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알고리즘 역량만 치중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너무 구현과 성능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는 코드 가독성부터 해서 이제 품질 중에 이제 변경 용이성, 확정성 등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유지 보수는 더 어려워지며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아무리 기똥찬 알고리즘이지만 이해를 못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 역량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 대한 역량 역시 필요합니다. 이제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는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학창 시절에 이 소공은 들어선 안 되는 과목이야 라고 어디서 주워들어서 피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등의 생명주기 전반을 체계적이고 서술적이며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역시 난해합니다. 제가 접하면서 느낀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할 때 필요한 학문들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즉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디자인 패턴, 요구공학, 테스트 프로그래밍, OAD, UML, 그리고 리팩토링 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학문들을 한번 스터디해 보시고 현업에 적용하시게 되다 보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최종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를 접하게 되시는 순간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스테이크 홀더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요구 사항들을 다 뽑아내고 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품질들을 뽑아내어 기능, 비기능 요구 사항을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그 이후에는 설계에서는 어떤 디자인 패턴과 아키텍처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또 구현 중간중간에는 코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코드 리뷰와 코드 매트릭을 이용하여 점수를 측정하고 올리기 위해 고민합니다. 또한 이 개발과 동시에 테스팅을 위해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또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필수
테스팅을 할지 이제 항목들을 뽑아내며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다가 이제 잘못 작성된 구형 코드를 다시 수정하는 등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최종 릴리즈가 되고 나서도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이제 리팩토링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가독성도 올리고 사이드 이펙도 줄이고 코드 퀄리티를 이제 올리는 훌륭한 활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 구현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알고리즘 역량을 쌓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정식 출시하고 유지 보수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 역시 쌓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분야가 이제 조화롭게 이제 역량이 쌓이면은 어느 도메인을 가시든 통하기 때문에 학습해 놓으시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시면서 심지어 관리자로 일할 때도 계속해서 사용하며 활용하며 이제 점차 발전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